16. 토론과 비판적 사고 다양한 관점의 이해. 설득 기술의 달인이 되기 위해 토론 기술을 연마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장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비판적 사고의 기본과 토론에 참여할 때 편견과 잘못된 가정을 극복하는 방법을 탐구할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또한 마음챙김 토론의 개념을 소개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인식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양한 청중에게 자신의 주장을 적용하는 방법과 논리 기반 주장을 식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장을 마치면 당신은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더 의식적이고 주의 깊은 토론자가 될 것입니다. 논증 능력을 키우십시오.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제시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비판적 사고의 기본 이해하기. 비판적 사고는 사실과 논리를 바탕으로 건전한 주장과 결정을 내리는 능력입니다. 논리적이고 분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강력한 주장을 만드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토론자에게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비판적 사고란 무엇입니까? 비판적 사고는 논리적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사실과 증거를 얻고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에는 논리와 추론을 사용하여 정보를 분석하고 사람의 생각에 있는 결함이나 편견을 식별하고 건전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는 제시된 정보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논리적이고 구조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과 영향. 비판적 사고를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을 설득하고 논쟁에서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논리적인 주장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표면 수준의 정보를 넘어 사실과 증거를 사용하여 건전하고 뒷받침되는 주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판적 사고는 또한 논쟁에 존재할 수 있는 편견이나 잘못된 가정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논쟁의 논리적 결함을 더 쉽게 식별할 수 있으므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비판적 사고의 단계.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개발하려면 연습과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1. 정보 수집. 논쟁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토론 중인 주제와 관련된 사실과 증거를 수집하십시오. 2. 증거 분석. 논리와 추론을 사용하여 약하거나 뒷받침되지 않는 증거를 식별하고 폐기합니다. 3. 주장 평가. 주장에 존재할 수 있는 잘못된 가정이나 편견을 식별합니다. 또한 모든 전제가 사실이고 유효한지 확인하십시오. 4. 결론 작성. 수집된 사실과 증거를 사용하여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적 결론을 도출합니다. 비판적 사고를 연습하기 위한 기술.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개발하려면 연습과 끈기가 필요합니다. 비판적 사고 능력을 연마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읽고 조사하십시오. 토론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책, 기사 및 블로그 게시물을 읽어 정보에 더 익숙해지십시오. 2. 질문하기. 질문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드백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는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항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깊이 생각하십시오. 수집한 정보를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하면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정확한 결론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연습. 비판적 사고를 더 많이 연습할수록 더 나아질 것입니다.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고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연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비판적 사고의 기본을 이해하고 필요한 기술을 연습함으로써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주장을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더욱 자신감 있고 성공적인 토론자가 될 것입니다. 논리 기반 인수 식별. 논리적 논증은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실과 증거를 활용하는 진술이나 주장입니다.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먼저 결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반증해야 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논리적 인수의 유형. 논리적 주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연역적 논증은 논리적 결론으로 이어지는 전제로 구성되는 반면 귀납적 논증은 증거에 기초한 보다 일반적인 결론을 사용합니다. 범주형, 3단 논법, 유추형 논증은 모두 토론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특정 유형의 논리적 논증의 예입니다. 연역적 추론과 귀납적 추론 식별. 연역적 추론은 일반적인 진술에서 시작하여 특정 사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에 도달합니다. 증거보다는 결론의 논리적 타당성에 기초한 주장이다. 귀납적 추론은 연역적 추론의 반대입니다. 귀납적 추론은 일반적인 진술에서 시작하여 구체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대신
구체적인 사례에서 시작하여 일반적인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는 결론이 정확할 가능성에 기초합니다. 논리적 추론에 의해 논리적 추론은 다양한 형태와 맥락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연역적 추론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고양이는 포유류입니다라는 진술과 맥스는 고양이입니다라는 진술이 이어지므로 맥스는 포유류입니다. 여기서는 고양이가 포유류라는 일반적인 진술을 사용하여 맥스가 포유류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귀납적 추론의 예는 내가 동네에서 본 모든 자동차는 빨간색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동네에 있는 자동차의 대부분은 빨간색임에 틀림없습니다. 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자동차의 구체적인 사례를 활용하여 일반적인 결론을 뒷받침한다. 논증의 타당성과 건전성에 대한 고려. 논증이 타당하거나 건전한지 고려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전제가 결론을 뒷받침하는지 여부입니다. 타당한 논증이란 전제가 논리적으로 일관되고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논증입니다. 건전한 논증은 전제가 참이고 타당한 결론으로 이어지는 논증입니다. 논증은 타당하지만 여전히 잘못된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고 논증은 건전하지만 여전히 타당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논증을 평가할 때에는 논증의 타당성과 건전성을 모두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견과 잘못된 가정을 인식하기. 편견과 잘못된 가정은 토론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모든 주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인식하고 식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주장이 유효하지 않거나 신뢰할 수 없는 신념이 아닌 확실한 논리와 증거에 기반을 두는 데 도움이 됩니다. 편견과 잘못된 가정이란 무엇입니까? 편견은 어떠한 증거에도 근거하지 않은 선입견입니다. 이는 사실이나 추론에 의해 변경될 가능성이 없는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잘못된 가정은 잘못된 믿음이나 생각입니다. 이러한 편견과 가정은 우리가 사실과 주장을 보고 해석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으므로 이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견과 잘못된 가정의 원인과 결과. 편견과 잘못된 가정은 정보 부족, 확증 편견, 인정받고 싶은 욕구, 개인적 또는 문화적 배경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편견은 사실, 주장, 증거에 대한 왜곡된 견해와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비합리적이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결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편견과 잘못된 가정의 예. 편견의 예로는 성별 편견, 인종 편견, 문화적 편견 등이 있습니다. 잘못된 가정의 예로는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부정확한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의 사람들이 모두 동일하거나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거나 상황의 결과가 미리 결정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편견과 잘못된 가정을 식별하고 방지하는 기술. 편견과 잘못된 가정을 식별하려면 토론에 사용되는 언어와 어조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에 의존하지 않고 강한 의견을 표현하는 용어를 들어보세요. 또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가정을 찾으십시오. 편견과 잘못된 가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다른 의견과 관점에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의견과 신념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토론에서 마음챙김 개발하기. 토론은 성공하기 위해 예리하고 명확하며 주의 깊은 태도를 요구하는 매우 위험한 노력입니다. 마음챙김은 현재 순간과 주변 환경에 주의를 기울이고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이는 논증에 계속 집중하고 방해 요소를 피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효과적인 토론자가 되기 위한 핵심 부분입니다. 토론 전과 토론 중에 마음챙김을 개발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고 자신의 주장이 확실히 전달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음챙김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요? 마음챙김은 청중과 소통하고 주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데 도움이 되므로 모든 토론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현재 순간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각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판단하지 않는 과정이다. 마음챙김을 통해 현재 토론에 계속 집중할 수 있고 외부 소음으로 인해 주의가 산만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클릭베이트와 같은 전술을 사용하거나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경우를 식별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토론 전 마음챙김 연습.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챙김을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호흡에 집중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지나가도록 함으로써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현재 순간에 마음을 집중하고 앞으로의 토론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간을 내어 마음챙김을 연습하는 것은
토론에 참여하기 전에 상대팀에 대해 가질 수 있는 편견이나 잘못된 가정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챙김을 향상시키는 기술. 마음챙김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연습하고 개발해야 합니다. 그러한 기술 중 하나는 마음챙김 명상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호흡에 집중하고 방해가 되는 생각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아침 몇 분 동안 마음챙김 명상으로 시작하는 것은 토론을 준비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기술은 적극적인 청취를 배우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정말로 주의를 기울이고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화자에게 집중하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는 당신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자신의 편견으로 인해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음챙김 토론의 예. 토론에 참여할 때는 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상대방의 말을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현재의 주제에 집중하고 자신의 생각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달성하려면 마음챙김 명상과 적극적인 경청과 같은 기술을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신체 언어를 인식하고 대화에 계속 집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 팀을 존중하고 대립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술을 연습함으로써 토론 중에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의 주장이 경청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 탐구. 토론에서 다양한 관점을 탐구하는 것은 설득력 있고 비판적인 사고의 핵심 요소입니다. 모든 측면의 주장을 인식하고 평가하는 능력은 더욱 완전한 그림을 가능하게 하며 자신의 입장을 더 잘 방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도전적인 아이디어에 더 개방적이며 반대자들과 의미 있는 대화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점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토론에서 관점이란 특정 주제에 대해 개인이 갖고 있는 독특한 관점, 해석 또는 전망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의 경험, 신념, 가치 및 관심의 조합이며 개인의 배경과 다양한 출처의 지식에 의해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특정 요점을 주장하거나 특정 입장을 취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토론에 존재하는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양한 관점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한 가지 팁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왜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거나 특정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 묻는 것은 그 뒤에 있는 사고 과정에 대한 통찰력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토론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논쟁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의미를 이해하면 양측의 다양한 관점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관점을 토론에 통합하면 더욱 강력한 토론이 가능해집니다. 새로운 관점을 도입할 때는 존중하고 비판단적이지 않은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판과 피드백에 열린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토론자가 다양한 관점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각 관점의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면 다른 관점을 토론에 통합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기 규제에 관한 논쟁에서 양측은 총기 소유자, 공공안전 담당자의 관점, 총기 규제가 재정적으로 미치는 영향, 총기 규제가 범죄에 미치는 영향, 총기 규제가 문화적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이해함으로써 양측은 의미 있는 대화에 더 잘 참여하고 문제에 대한 더 나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토론을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을 탐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토론에 존재하는 다양한 관점을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으면 보다 의미 있는 대화가 가능하고 공통점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관점에 열려 있으면 더 열린 마음으로 토론할 수 있고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토론에서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면 상대방의 주장을 더 잘 이해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설득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다양한 청중에 맞게 논증 적용하기. 설득력 있는 토론에서는 다양한 청중에게 자신의 주장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논증 적응에는 다양한 대상 청중의 요구에 맞게 논증의 언어, 구조 및 내용을 조정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하면 청중이 주장을 더 잘 이해하고 여러분의 관점을 더 기꺼이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주장을 조정할 때 토론의 맥락에 주의를 기울이고 청중의 신념과 가치를 고려하고 청중의 이익을 가장 잘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어는 청중에게 적합해야 하며 청중의 문화적, 이념적 차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주장은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반대 주장은 성숙하고 정중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청중에 맞게 논증을 조정하기 위한 팁을 얻으려면 청중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론의 맥락을 조사하고 대상 청중의 신념과 가치를 이해하고 잠재적인 반론을 염두에 두십시오. 청중의 믿음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존중을 표하고 반대되는 관점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청중과 대화할 때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토론의 맥락에 맞게 언어를 조정하고 문화적, 이념적 뉘앙스를 고려하십시오. 명확하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주장을 구성하면 주장을 더 이해하기 쉽고 설득력 있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주장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해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양한 청중에게 논증을 적용하는 예에는 비유를 사용하여 복잡한 개념을 설명하는 것, 요점을 설명하기 위한 시각적 도구를 제공하는 것, 청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논리적이고 구조화된 방식으로 말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또한 청중의 감정에 호소하고 주장을 더욱 설득력 있게 만들기 위해 실제 사례를 포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 청중에 맞게 주장을 조정하는 기술에 관해서는 청중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과 그들의 관심을 가장 잘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하는 언어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문화적, 이념적 차이를 인식하고 주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한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타당하고 논리적이며 초점이 맞춰져 있고 대상 청중에게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제시하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결론. 이 장에서 학생들은 토론에 참여할 때 비판적 사고를 활용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논리 기반 주장을 사용하여 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탐구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편견과 잘못된 가정을 식별하고 토론할 때 마음챙김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청중과 소통할 때 자신의 주장을 조정하는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이 장을 마칠 때쯤이면 학생들은 비판적 사고와 다양한 관점의 이해를 통해 효과적인 주장을 전개하는 방법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비판적으로 토론하고 생각할 때 피해야 할 일반적인 실수 다양한 관점 이해. 많은 사람들은 토론을 할 때 상대의 존경을 얻으려면 화려하고 관심을 끄는 주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논쟁에서 존중이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함께 잘 구성된 주장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상대방의 관점을 공격하는 데 초점을 맞춘 화려한 주장은 청중의 관점을 고려하지 않고 종종 청중이 감동을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모욕감을 느끼게 만들기 때문에 이는 실수입니다. 토론의 목표는 토론 중인 사람뿐만 아니라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어야 합니다. 주장의 양쪽 측면과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검토하는 정중한 대화는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명백하지 않은 점은 시끄럽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토론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입니다. 지나치게 공격적이거나 큰 소리를 내는 것은 대립적일 뿐만 아니라 주장을 하려고 할 때 실제로 역효과를 낳을 수 있고 의사소통의 단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경험이 많거나 지식이 풍부한 사람과 토론할 때 특히 그렇습니다. 토론에 대한 존중은 잘 구성되고 고려된 주장을 통해 획득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와 소리를 지르며 이기기보다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시간을 내어 토론 중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대화의 수준을 높이고 대립적인 접근 방식을 취했을 때보다 더 존중하는 마음으로 토론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